점을 A, B라고 하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3,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는데 삼각형 ABC의 무슨 값을 찾아달라?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달라. 넘어갈게요. 끝났습니다. 이거. 그냥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Y절편을 줬잖아. 그치? Y절편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 어쨌든 간에 문제, 도형이 있을 거야. 여기가 봐봐. 3, 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식표현이 되는 점이지. 그 여기의 길이는 문제에서 굳이 말 표현을 줬거든. 뭐라고? A가 0과 2 사이의 점이라고. 이거 왜 주는 거야? A 플러스 1이 누굴 넘어서지 않는다? 3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3이 어디 있어? 뒤에 있어. 그럼 여기 앞에 누가 찍히는 거야? A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찍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둘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는 누가 나와주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친구가 등장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어쨌든 넓이를 구해 나가실 거예요. 넓이를 구해 나가시는 상황에서 그냥 어쨌든 무슨 값을 찾고 싶은 상황이야? 최대값을 찾고 싶은 상황이지. 그럼 이렇게 인지하자는 거야. 나 얘랑 둘이 곱하고 나누기 2를 진행할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나는 최대값을 찾고 싶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 근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 근은 누구예요? 2예요. 두 근을 알면 축은 두 근의 뭐야?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1의 중점이 누구예요? 둘 더하고 나누기 2하면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 대입하고 끝내려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3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 친구는 근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라는 근을 갖게 되니 내가 축을 찾고 싶다면 얘네 둘의 합을 나누기 2를 해서 아 축은 2분의 1이겠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럼 이 친구 어차피 그래프 이렇게 나올 거고 축이 2분의 1이라면 2분의 1에서 뭐가 나올 거야? 최대값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아 두 근을 아니까 그냥 2분의 1 대입하고 문제를 끝내겠다. 까지 추론이 되라고. 완전 짧게 가셔야 돼. 그래서 그냥 2분의 1 넣을게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사각형 안에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선들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게 된다면 지금 다음과 같이 이 직선은 2x-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등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점좌표는 당연히 4,0이라는 점이 뜰 거고요. 이 점좌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와주시게 될 거야? 2분의 1,0이라는 점이 나와주시게 될 거고 둘의 교점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그냥 둘이 더해보게 된다면 3x-3이 되죠. x값이 1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y값은 몇이 나와주게 된다? 3이 나와주게 돼서 1,3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얘네들 삼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넓이의 무슨 값을 찾고 싶다? 최대값을 찾고 싶죠. 잘 들어. 나 밑변의 길이 몇이야? 2분의 9야. 2분의 9 마이너스였구나. 미안. 2분의 9가 나와주시게 되고 2분의 9 곱하기 3 나누기 2 해주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 나오니?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얘는 4분의 9라는 친구가 등장해주게 되겠죠. 27 아니야? 누가 9라고 했는데? 4분의 27이라는 친구가 등장하죠. 이거 나누기 2 하면 몇이에요? 8분의 27. 네, 정답입니다. 무조건 절반이 돼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 잘 기억해놓고. 근데 이거 올해 성복고도 나왔고 신봉고도 나왔고 애들이 불렀던 차승현 딸깍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냥 저거 그냥 절반임.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옆으로 나왔어. 나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옆으로 나왔어요. 그냥 넓이가 2분의 1이 된다? 라고만 인지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서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어떠한 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한다면 너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사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배워왔던 게 정확히는 내가 여기에 세타라는 값이 등장해 주시게 된다면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는 너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뭐야? A 곱하기 B라는 계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이 각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길이의 비율로서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 맞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4칸으로 쪼개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다음과 같이 5칸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간 상황에서 내가 지금 요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다면
나는 여기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몇이 되었고 4분의 3이 되었고 나는 여기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몇이 되었으니 5분의 3이 되었으니 둘을 곱해 주시게 되면 실질적인 넓이는 전체 뭐가 된다? 20분의 9배의 넓이가 된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되니?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무조건 전체 길이를 몇으로 세팅하는 거야? 1로서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희가 얘를 계산해 나갈 때 어떤 식이 된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4분의 3 곱하기 뭐? 4분의 3 A라는 친구로 바뀐 거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5분의 3 누구로 바뀐 거야? B라는 친구로 바뀐 거야. 그럼 내가 곱셈은 순서를 조금 바꿔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A 곱하기 B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나서 뒤에 누가 등장하게 된 거야? 20분의 9라는 아이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전체 넓이에 20분의 9가 된다라는 거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쌤이 가르치는 문제 중에 아이들이 정말 조금 이 풀이는 어쨌든 내가 만들어낸 풀이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 친구랑 평행한 직선 하나를 그어요. 그리고 나서 얘랑도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똑같이 여기 점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 밑에 있는 친구랑 평행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 나간다라는 관점을 가져오게 되거든. 그럼 너희가 이제 얘네들에 대한 넓이를 찾고 싶잖아요. 넓이를 찾고 싶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 나갈 수 있냐면 내가 이 친구의 길이가 전체 t, 그 전체는 몇이라고 인지하는 거야? 1로 인지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전체 뭐가 돼? t라는 아이가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전체 뭐가 나와? 1 마이너스 t로 변화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가 평행하니까 비율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도 전체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 나서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얘는 또다시 전체 뭐가 돼?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t가 나와주게 될 거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t가 나와주게 될 거야. 맞니? 그럼 나는 이제 이 사이의 넓이의 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물어봐요. 보통 최대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뭐가 되고 싶어? 최소가 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로 바뀌거든. 그럼 얘는 전체 t제곱, 얘는 전체 t제곱, 얘는 전체 1-t제곱 이렇게 인지가 돼요. 맞니? 그러면 나는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버릴 거거든. 되니? 그럼 나는 최소값이 축에서 나오니까 축이 누구야? 3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t가 전체의 3분의 1배일 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체 9분의 1, 얘는 전체 9분의 1, 얘는 전체 9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전체에서 남아있는 아이는 얼만큼이야? 3분의 1이지. 그럼 난 삼각형 구하시고 전체 넓이의 3분의 1로서 얘를 찾아 나가면 돼요. 알겠니? 이렇게 이제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한테 닮음을 이용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전체 넓이의 몇 배입니다라는 표현을 써 나갈 수 있냐라고 묻는 거거든. 특히나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내분에서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형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때 삼각형이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타라는 친구가 고정이 된다면 이게 변화가 없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갔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 넓이에 대한 비율로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직각삼각형 있잖아. 얘를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버리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동을 시켜서 그려버리게 된다면 나는 이제 누구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다음과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대신에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내가 얻을 수 있게 된 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과 무슨 관계일 거라는 거지? 닮음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각도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맞니?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이 전체의 t배만큼의 삼각형이라고 인지한다면 얘는 전체의 뭐가 될 거야? 1-t배만큼의 삼각형이 될 거거든. 맞니? 근데 얘들아 넓이 b는요. 길이 b의 뭐야? 제곱과 동일하잖아. 그 얘기는 얘는 전체 삼각형의 t제곱배일 거고요. 얘는 전체 삼각형의 1-t제곱배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둘을 더해요. 왜? 얘네 둘이 최소가 나와야 얘가 최대가 나올 거잖니? 맞아? 그러면 두 식을 더해 주시게 된다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됩니다. 자, 얘의 축은 몇이죠? t가 몇일 때 축이야? 2분의
1일 때 죽인 거잖아.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전체의 얼만큼이다? 4분의 1만큼이다. 그럼 t의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얘도 전체 넓이 얼만큼이다? 4분의 1이다. 그럼 난 전체 넓이에 1이라고 세팅했을 거니까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의 한 배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전체 넓이에 몇이 나와주게 된다는 거야? 2분의 1배가 될 거라고 인지할 수 있다고. 따라서 나는 그냥 2분의 1배 해주시면 무조건 최대값이야. 알겠니? 이해되셨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문제 패턴은 그래서 언제 나오냐면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실제로 재작년 단대부고에서도 킬러로 등장했던 포인트들이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관점인데 왜 그러냐면 너희 레벨 때는 일반적으로 저걸 길이로 표현하게 만들어요. t로서 뭐 x로서 이렇게 미지수를 주고 나서 사실 길이에 대한 곱으로서 계속 찾아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빨라? 인간적으로? 개오래 걸려. 치기 더러울 거거든. 야 그때 막 상수가 300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개 터지는 식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건 전체 삼각형의 몇 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 삼각형과 몇 배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주려면 누굴 주냐면 밑변과 평행한 직선을 줘. 밑변과 평행한 직선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닮음. 내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무조건 뭐가 되니까 삼각형 두 개가 얘랑 전체 삼각형이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닮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동의각이잖아요. 동의각. 맞니? 이걸 요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그냥 전체 삼각형의 몇 배라는 관점으로 갈 거다. 저 t라나이는 무조건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무슨 값이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나가시면서 최대한 빨리 찾아 나가라는 거야. 됐습니까? 잘 체크해 놔라. 전체 길이의 몇 배 이렇게 인지하는 거다. 됐니?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나중에 얘들아 역으로 사용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서 사용이 되냐면 봐봐. 너희한테 여기에 다음과 같이 5칸으로 쪼개요. 5칸으로 쪼갠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누군가를 쏴요. 근데 얘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래요. 그럼 너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얼만큼이야? 5분의 3이잖아. 너네 5분의 3한테 뭐를 곱해야지 2분의 1이 되니? 6분의 5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전체 길이가 몇이었다는 거야? 6분의 5였다는 거지. 그럼 나는 얘가 사실은 6칸이 쪼개져 있고 다음과 같이 6칸으로 쪼개 있는 상태에서 이 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는 거야. 전체 6칸 중에 5번째 칸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만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뭐가 된다?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빠르게 이제 누굴 찾아야 되는 거? 5대 1 내분점을 찾자. 거길 뚫으면 된다.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네, 관점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셔야 돼. 이제부터는. 삼각형의 넓이는 얘들아 무조건 두 개 마주보는 얘네들 두 개 선이잖아. 얘네들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지? 제발 체화해라. 필요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2분의 1배야 라고 외울 수 있는 과정까지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너희가 그래야 나중에 활용이란 걸 해. 응용이란 걸 할 수 있고. 무조건 2분의 1 시험 전날에는 얘기를 해주지. 그냥 정말 아직 까먹고 있다면 그냥 2분의 1배라고 기억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18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공통 밑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꼭지점의 x좌표를 한번 볼까요? 두 꼭지점의 x좌표는 뭐랑 뭐가 나옵니까? 0이라는 점과 3이라는 점에서 꼭지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는 현재 0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x좌표는 뭐가 나와주게 되는 거? 3이라고 나와주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얘들아 나는 어쨌든 간에 이 밑변의 길이를 찾을 건데 이 밑변의 길이와 이 친구의 높이 얘로부터 수선해봐 얘 높이 이렇게 찾을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찾고 있는 건 이 밑변이라는 친구한테 곱하기 몇을 줄 거고 3과 0의 차이인 3을 줄 거고 곱하기 2분의 1을 진행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순간? 가장 짧아지는 순간을 달라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됐나요? 그래서 너희한테
밑변의 길이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t라는 점을 잡았을지 모르잖아요. x는. 그치? x는 t라는 점을 잡았을 때 지금 이 t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한테서 누구를 빼자? t-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두 식을 빼자라는 겁니다. 두 식을 빼주시게 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몇이 나와주게 돼? 플러스 9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될 거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은 t의 값이 뭐일 때 등장합니까? 축인 1일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밑변의 길이의 최소값은 6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끝내 나가자라는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우리 저번에 공통밑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 적이 있죠. 내가 다음과 같이 세로의 공통밑변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삼각형을 가져오나 넓이가 다 어떨 수밖에 없고 같을 수밖에 없고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삼각형을 가져오나 다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가져올 거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 가져오겠다. 그럼 그냥 둘의 x좌표의 차이 곱하기 공통 밑변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인지해 나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머릿속에서 단순화하세요. 알겠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빠르게 그냥 넓이만 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181번은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인데 쌤 기억으로는 현암고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표현들에 대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삼각형도 아니고 이상한 이 이딴 식의 뭐를 찾자? 사다리꼴도 아닌 사각형의 넓이를 찾자라고 해요. 그럼 얘도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 차라리 내가 이렇게 커다란 누굴 찾고 삼각형을 찾고 거기서 누굴 빼자? 얘를 빼자라는 관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지금 직선 같은 경우에는 y는 ax라는 친구고 내가 y는 4a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x의 값이 뭐가 나와야 돼? x의 값이 4가 나와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좌표, 이 교점의 점좌표는 4,4a라는 점좌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요 폭관점으로 인지를 해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친구인데 얘랑 y는 4a가 만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x제곱이 뭐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교점의 x좌표는 뿔마 뭐야? 뿔마 2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좌표는 마이너스 2,4a라는 점좌표일 거고 이 점좌표는 2,4a라는 점좌표가 나와주게 될 거야. 되니? 이렇게 이제 점좌표를 다 찾아 놓은 상황에서 얘 y좌표는 굉장히 간단하죠.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얘 y좌표는 누가 나와주게 돼? 당연히 a 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돼요. a, a 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왔겠죠? 됐나? 그러면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너네 여기 점좌표 찾을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점좌표는 어떻게 빨리 찾아 나가냐? 두근의 합보전을 사용해 나가는 게 낫겠지. 알겠니? 내가 문제에서 y는 ax라는 직선과 이제 누구와의 교점을 보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는 친구와의 교점을 찾아 나가는 상황이잖아. 계산이 더러우니까 식 전체를 그냥 뭐로 나눠버려? a로 나눠버려. 식 전체를 a로 나눠도 두근의 합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항시켜 보게 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넘어오고 플러스 x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됐나? 그럼 애들 생각해보자. 두근의 합은 이제 누가 돼야 돼? 2a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두근의 합은 2a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 한근이 a인데? 한 교점이 a라며. 그럼 이 교점 좌표 누구야? a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여기 y 좌표는 y는 ax 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식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왜? 안 됐어?
우리는 두근의 합보존을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얘도 한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해주자. 잘 들어요. 너희가 인지했어야 되는 건 꼭지점을 뚫는 직선이거든. 이것도 폭관점인데 사실은 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y는 2x라는 친구를 그어버리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될 거잖아. 이 점좌표 무조건 누구야? 이거든. 어? 왜? 폭관점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x의 이동량 곱하기 뭐야? x의 이동량 곱하기 2야. 근데 나는 이게 a제곱이 되고 싶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a 곱하기 a잖아. 그러니까 a랑 2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너희한테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니. 그리고 나서 여기에 꼭지점이 들어오는데 내가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들어와? a인 직선이 들어와.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들어온다면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부터 t만큼 이동하면 얘는 누가 나와주게 돼? a 곱하기 최고차이 계수가 a였으니까 a 곱하기 t제곱만큼의 이동량을 가져오게 돼. 근데 나는 이 친구가 누구랑 같아야 돼? a 곱하기 t란 아이랑 같아야 돼. 그럼 기울기가 a니까 t는 몇일 것 같아? 1.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가 a-1이었던 거예요. a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니? 사실 넓고 넓어요. 너희가 풀어나가면 나갈수록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넓어요. 이게. 근데 이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그래프의 개형이나 이런 걸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볍게 계산 터져라 이거야. 존나 오래 걸리겠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 계산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부분은 개수가 1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한테 x제곱이라는 친구한테 개수 1을 주면 마이너스 1을 주면 너희가 계산이 편히 가거든. 그래서 앞에 누구 붙여놓은 거야? a 붙여놓은 거야. 하지만 우리한테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 관점은 이 새끼가 꼭지점을 뚫는 직선이네? 꼭지점이 있네? 그러면 폭관점을 쓸 수 있어. 되니? 그래서 그 폭관점을 쓰는 순간 저 점좌표를 찾는 게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힘들었던 연산은 제외시킨 채 그냥 넓이만을 찾아 나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가 6인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대해서 보니까 4a한테서 얘를 빼서 5a-a 제곱이라는 넓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그랬더니 여기의 길이는 지금 2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a-a 제곱이라는 삼각형이니까요. 나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알겠나? 잘 체크해 놔라. 그러니까 애들 나도 이런 거 연구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중에 한 90%는 이게 쌤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처음으로 문제 풀 때 보통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정말 이걸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하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습득을 하잖아. 그럼 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봐. 모든 문제를 보면서 되나? 아 이걸로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 대입해 보거든. 안 되는 새끼도 대입해 봐요. 그리고 왜 안 됐지? 를 고민해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폭관점을 잘 쓰고 싶으면 이차함수의 대다수의 문제 있잖아. 그걸 거의 다 폭관점으로 풀 수 있는가를 봐.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 그럼 안 되는 경우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 나는. 아 이거 이렇게 제약을 줘버리면 되네. 라면서 이제 몇 개를 더 추려 나가는 상황이라 직선과의 관계성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한테 이차함수 문제를 물어볼 때 대다수 할 수 있는 게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 그래서 매번 직선을 꼭지점을 뚫고 가게 만들어주지. 우리 그 친구도 그랬잖아. y는 kx 플러스 5. 걔도 꼭지점 뚫고 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182번 이게 뭐야 똥이지. 아 나왔네. 시작해봐라.
올해 튀어나올 거다.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하다. 별표 7개 쳐놔라. 올해 출제율이 정말 높을 겁니다. 얘. 그래프 개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을 더 주자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b와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건 둘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은 무조건 0,7입니다. y좌표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0,7에서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이 이차함수와 만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낼 수 있는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 패턴이야. 넌 보정 붙었니? 축하한다. 죽전 없어요? 그 쌤이 매년 죽전을 안 하는데 2년 동안 죽전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저기 계시거든. 서울대 가셨는데 두 명이서 이제 끝까지 수강을 했었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 너 때문에 다음 해부서부터 계속 찾아왔잖아 죽전이들이. 죽전 하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이러면서
시작해봐도 될까요? 아직 조금 더 줘야 되니? 그래 마지막 연산 해봐라. 내가 30번이야. 그래도 킬러야. 권준아 친구 자는데 뭐해 안 깨워? 어? 너 잠들고 있는데? 어 아니야? 알았어.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면 최소한 그래프가 두 개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도 쌤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희 1학기 때 시험에 나오면은 후반부 때 나올 것 같거든. 객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그냥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 18번, 17번 이때쯤에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해석이 돼도 어렵다라는 거야. 해석이 돼도 계산이 폭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인지하라는 건데 우선적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쌤이 방금 얘기해줬던 거예요. 두 일차 함수가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함수의 관계성부터 인지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gx라는 어떠한 bx 플러스 7이라는 직선과 hx라는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b분의 1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인지하시게 된다면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성을 갖고 있고 수직의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둘의 교점은 어디서 발생하게 된다? 0,7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1제곱 3제곱 또는 제곱 또는 3제곱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제곱이라고 하게 된다면 완전 제곱식 즉 뭐 했다? 이차 함수랑 접했다라는 관점일 거고 하나의 근이 겹치면서 나머지 하나의 근을 가져가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곱했는데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이 뺐을 때 한 친구는 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왔고 한 친구는 4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누가 나왔다? x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다. 이렇게 인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개의 식이. 그럼 이 식은 알파에서 뭐 했고 접했고 이 식은 이제 뭐 했다는 거야? 알파를 뚫고 지나가면서 베타를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게 그러면 GX랑의 교점이 얘였다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얘한테서 접하는 상황이야. 맞니?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친구도 여기를 뭐 해야 돼? 알파를 뚫어야 되거든. 알파에서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그럼 그 점은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 둘의 교점이 누구? 0,7이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래프 0,7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직선이 등장을 했는데 이차 함수랑 얘가 이렇게 뭐 해버린 상황?
접해버린 상황에서 내가 거기를 수직으로 뚫고 가는 직선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얘랑 뺐을 때 x제곱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얘는 이 교점과 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누가 떠버리냐면 a가 바로 떠요. 왜? 이차함수도 누굴 지나야 되니까 0,7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얘가 0,7을 지나려면 a 값이 뭐가 나와줘야 돼? 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 맞니? 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b나 b분의 1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냥 직선이고 기울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서 0,7을 지나는 그냥 두 개의 기울기였다라는 거야. 직선이고. 그럼 내가 0,7에서 접하고 싶어요. 그럼 그 새끼에 이제 기울기는 뭐가 나와줘야 되냐 라고 묻고 있었던 거죠. 아니 기울기 뭐 나와주셔야 돼 그러면? 존나 간단해 얘들아. 4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야?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두근의 합에 대한 이야기만 가져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x 0에서 x좌표가 0인 점에서 접했다는 건 얘 누군가를 뺐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누군가를 뺐더니 그냥 4분의 1 x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며.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해줘. 내가 이 친구한테 누군가를 뺄 거야. 뺐는데 근이 어디서 발생해? 0에서 발생해. 근데 접했으니까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뭐가 나와줘야 돼? x제곱이 필요하거든. 최고차이에서 뭐고? 4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러면 4분의 1 x제곱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나는 얘가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건데 이 x하고 막 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여기에다 뭘 빼줘야지 얘만 남을 거야? 마이너스 2x 아니야? 어?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몇인 거야? 7이라는 직선이 될 거야. 되니?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몇인 상황이겠어요? 2분의 1인 상황이겠지. y는 2분의 1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되어버릴 거라고. 쌤 히터 좀 켜줘. 되니? 그럼 나는 어쨌든 저 점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선 또다시 뭘 통해서 찾는 거야? 두근의 합보존. 하나의 교점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고 0이란 점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가 얘한테 지금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나오는 친구한테 누굴 뺄 건데 2분의 1 x를 뺄 거래잖아. 빼주시면 여기가 몇으로 바뀌어? 2분의 5 x로 바뀔 거. 여기가 4분의 1 x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두근의 합이 누구로 고정입니까? 두근의 합이 10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한근이 누구야? 0이잖아. 그럼 여기는 교점의 좌표가 누가 나온 거야? 10이 나온 거고, 얘들아 이때 가만히 있어. y좌표를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얘 기울기가 몇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x좌표가 얼마큼 이동했어? 10만큼 이동했어요. 얼마큼 올라올 거야? 5만큼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여긴 몇이 되는 거? 10,12란 점이 나와주게 될 거라는 거야. 됐지? 다음과 같이 두 점을 찾아 놓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넓이를 찾고 싶은데 얘네들로부터 누구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대?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이러한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찾고 싶다라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여기 길이는 7, 여기 길이는 10, 여기 길이는 12라고 나오니까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방식이 16분의 1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의 제곱을 찾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저 알파랑 베타가 나타내는 건 교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기울기가 다른 주 직선이 교점이 전부 일치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직선을 그려. 오케이, 너 둘이 교점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아이가 나오거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교점을 가질 수 있는 직선을 하나 더 그릴 수 있니?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불가능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한 놈이 제곱, 한 놈이 제곱이라는 거거든. 둘 다 뭐 했다? 둘 다 접했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접했어야만 해 라는 관점을 봐주시게 된다면 너희한테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어떠한 접하는 직선 두 개를 그렸는데 이 접하는 직선이 뭐였던 거야?
동시에 수직이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 한 교점이 알파였을 거야, 한 교점이 베타였을 거야. 근데 나 이 점 좌표는 0,7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친구는 어떻게 찾아 나가셔야 돼요? 지금 1학년 교육과정에서 정석적으로 너희한테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패턴들은 일반적으로 뭘 요구하냐면, 그냥 둘이 빼서 판별식 D가 뭐가 나오자? 0이 나오자. 둘 다 0이 나오자라는 관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분의 1 그리고 나서 누구? x-4의 제곱 플러스 어떠한 a라는 값과 내가 bx 플러스 7이라는 값을 이제 뭐 해요? 빼요. 그리고 판별식 D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0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누구도요? x 플러스 7이라는 값도 뺐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판별식 D가 0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혹시나 다른 방식은 없을까? 이런 아이들의 무언가 특징은 없을까? 접선이 수직인 아이의 특징? 한번 들어봐봐. 알겠니? 쌤이 지금서부터 보여줄 거는 내가 이래서 이 1학년 모의고사를 존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아직까지 배운 적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 미적분 원 내용이거든. 수투 내용이야. 수투 내용 끌고 와서 1학년한테 문제를 풀려보면, 그러니까 진짜 악랄한 취미를 갖고 있는 거지. 왜?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이 깔끔하니? 이거 존나 더러워 얘들아. 누가 봐도 계산 개더러운 상황이라고. 진짜 짜증나네 이럴 때는. 이렇게 식평이 된다라고 봅시다. ax 제곱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다음같이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이 점 좌표를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서 이 점 좌표를 그냥 x 좌표를 베타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네 둘에 대해서 보았을 때 두 개가 수직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을 잇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둘을 잇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다면 이 직선의 특성은 없는가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너희한테 이렇게 나와주시게 된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알파 콤마 a 곱하기 뭐가 되는 거?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이 친구는 베타 콤마 a 뭐야? 베타 제곱이라는 친구가 될 거거든. 맞니? 그럼 내가 다음과 같이 이제 식표현을 해주시게 된다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예상보다 깔끔해요. 왜?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제곱 분의 누가 나오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란 친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게 위에가 합차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 기울기 자체는 a 곱하기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i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a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주게 될 거고, 근데 그 점좌표가 a 콤마 누굴 지나게 되니까 a 알파 제곱이란, 미안 이거 알파다. 알파 콤마 a 알파 제곱을 지나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 a 알파 제곱이 나옵니다 라는 식표현이 진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과 같이 이제 식표현이 진행되고, 얘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게 된다면, 얘를 다시 한번 전개했을 때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나오고, 그치?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 주시게 된다면 누가 나와주게 돼?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플러스 a 알파 제곱 이렇게 뜨거든.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됩니까? 지워져. 그럼 너희한테 남아있는 게,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 어렵다 지금 보여주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 식 자체는 a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라는 친구가 뜹니다. 그런데 이게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미분이라는 아이디어가 조금은 필요를 해요. 근데 쌤은 여기서부터 너희한테 이걸 미분을 안 쓰고 조금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미분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보일 겁니다. 왜냐면 얘한테 미분해 주시면 뭐야? 2ax잖아.
그치? 2ax에다 알파 넣어주시면 여기에 기울기는 2a 알파가 되고요. 여기에 기울기는 뭐가 돼? 2a 베타가 되거든. 나 얘네 둘의 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4a 알파 베타라는 친구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표현이 a로 무조건 식표현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에 친구들 너희가 미분을 안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지해 주시면 되냐면 내가 어떠한 직선이랑 어디에서 접했어요? 알파에서 접했죠. 그럼 내가 직선을 2차 함수한테 뺐을 때 ax제곱이란 2차 함수한테 내가 누군가를 뺄 거예요. 1차식을 뺐을 때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ax-알파에 뭐가 나와줘야 돼? 제곱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럼 얘는 전개했을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x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그럼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뭐였다는 거야? 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기울기가 2a 알파 이렇게 나와주시게 된다고. 그럼 얘는 2a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까지 이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나한테서 문제가 요구하고 싶었던 건 2a 알파라는 친구랑 곱하기 2a 베타라는 친구는 계산 결과 사실은 4a 제곱 알파 베타가 나와주게 되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둘이 수직이었으니까 기울기가 몇인 거야? 둘이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누구야?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뜨는 상황이잖아. 이게 누군데? y 절편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서 뭐를 나눠주시게 된다면 4a를 나눠주시게 된다면 나는 a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a분의 1이라는 친구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얘의 y절편 있잖아. 얘 y절편은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y절편은 누가 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그치?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a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4a분의 1이라는 직선이 나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들었던 이 친구는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세로선을 내린 이 점좌표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4a분의 1이라는 점좌표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이해되셨어? 씨, 안 됐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4a로 나눴어요. 근데 얘 지금 y절편이 누군데? 이거잖아. 맞니? 그럼 얘 y절편 누구였겠어? 4분의 1이지 않았겠어?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가볍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4, 누굴 지나요? 4, a라는 점을 지나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접선 두 개를 그었고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이어야만 해요. 그럼 내가 어떠한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어떤 직선이 생겨나고 얘 꼭지점을 기점으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가 생기겠죠. 맞니? 그러면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인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다 4분의 1을 넣어주시게 되겠죠. 그럼 이 꼭지점으로부터 얘까지 거리는 무조건 몇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1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 직선은 누굴 지날 수밖에 없게 됩니까? 4, a 플러스 1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돼요. 이해되셨나? 그래서 이 접하는 직선에 대한 수직인 직선의 특징은 누구냐면 y 이제 꼭지점으로부터 근 선에 대해서 꼭지점부터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아이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활용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자라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직선 같은 관계성은 사실 두 가지의 친구가 발생하는데 또 하나의 친구는 누구냐면 너희한테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뜬 상황에서 2차 함수에서 안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두 점에 대해서 이 안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이 똑같이 꼭지점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여기 점좌표가 무조건 0,a분의 1이 돼요. 이 역수의 점좌표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얘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가 누가 나와준다 했어 원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똑같이 얘도 a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점좌표 누구라고? 0,4 a분의 1.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이 두 개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접하고 수직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가 나온 상황이고 나 같으면 이제 알파라는 조건을 쓸 것 같긴 해요. 알파라는 점을 쓰고 내가 어떠한 베타라는 점에 대해서 쓰게 될 건데 얘네 둘이 사실 뭐가 나오고 싶은가요? 접선 자체가 둘 다 수직이 나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둘 다 수직이 나오고 싶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얘네들 통해서 무언가 표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이 무조건 누가 떠줘야 된다? 0,7이라는 점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관점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내가 이게 뭐 bx 플러스 7입니다 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선생님 히터 좀 꺼줘 b분의 1x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나와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판별식 D 써보세요. 이제 맞구먼. 왜 안 써봐? 이거 적지마 왜 적고 있어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씨. 왜 마음대로 적고 있어. 씨. 계산하기 싫지? 솔직히 좀 싫잖아. 맞지? 들어. 이건 내 관점이니까 잘 들어줘. 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사실은 이 친구랑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구한테서 빼게 될 거야? 4분의 1에 누구야? x-4의 제곱 플러스 a라는 친구한테서 뺄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얘 상수항이랑 얘 상수항이랑 어때? 같지. 그럼 내가 얘한테 뺐을 때 두 애 모두가 상수항이 어때요? 같은 상황 아니야? 둘이 상수항이 똑같은 상황이거든. 상수항이 똑같은 상황에서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되면 1차항이 무슨 관계일까? 뿔마 관계여야 돼. 그치? 1차항이 뿔마 관계여야 되거든. 1차항이 뿔마 관계라는 건 교점의 좌표가 뿔마 관계라는 얘기지. 되니? 그럼 교점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찾았던 기울기의 관점으로 보시면 얘가 알파에서의 기울기는 2분의 1 곱하기 누가 돼? 2분의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4라고 나오거든?
완전 제곱식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럼 내가 마이너스 알파에서의 기울기는 누가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거든? 맞니? 근데 내가 이 두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내가 둘이 곱했을 때 4분의 1, 둘이 안에가 합차니까 16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이게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럼 16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뭐가 나와주게 되는 거?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이항시켜서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알파 제곱은 몇이다? 20이다라고 나오네요. 그럼 알파는 뭐였다는 겁니까? 풀마 2루트 5였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알파의 좌표를 다 찾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한 얘기가 이건 거죠. 너희가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뺐어요. 누군가를 뺐을 때 그 누군가는 누구였는데 마이너스 bx 플러스 7 이렇게 뺐다라는 거잖아. 되니? 그 계산 결과가 누가 나와줘야 된다? 4분의 1 x 마이너스 2루트 5의 제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네, 전부 문제가 끝나버리게 돼요. 되셨나? 그러니까 관점 자체 되게 무섭게 노린 거거든. 내가 뭐를 갖다를 통해서 상수항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통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쌤이 방금 뭘 한 거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알파라는 교점과 사실 모르잖아요. 베타라는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한 식을 뺐을 때의 식은 4분의 1 곱하기 누가 나와주게 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란 식이 나와주게 돼. 다른 한 식은 누가 나와주게 돼? 4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란 식이 나올 거야. 둘 다 접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네 둘이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 상수항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똑같은 상수항을 뺐거든 얘한테. 그럼 상수항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게? 뿔마 관계여야만 상수항이 똑같을 수 있었던 거야. 되니? 그러니까 교점은 서로 무슨 관계였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였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되셨어요? 교점의 좌표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그냥 간단한 얘기로서 이 친구의 1창에 대해서 봐주시면 얘 1창이 누가 나와주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창이 누가 나와주게 되지? 1창 누구야? 제발 좀 살려줘. 야,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누가 되는데? 2x 2x야? 맞네? 2x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럼 너희한테 원하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서 얘를 뺐어. 그치? 직선을 뺐다라는 거야. 얘한테서 어떠한 직선을 gx라는 아이를 뺐더니 누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역추론으로 기울기를 찾으라고. 알겠어. 제발 완전 제곱식 나오면 쟤를 통해서 너희 저거 판별식 D 넣는 순간 인생 끝나. D가 깔끔하지 않아. 부탁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서로 뿔마 관계라는 걸 인지하고 가시고 웬만해서는 미분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분으로 기울기 찾는 법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기는 한데 너희한테 이제 x의 n제곱이라는 친구를 미분해 주시게 된다면 얘는 n, x, n-1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차수가 하나 내려가고요. 지수가 앞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같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4분의 1의 x-4의 제곱 플러스 a라는 친구를 미분해 주시게 된다면 상수항은 사라지거든. 상수항 미분하면 죽어요. 그리고 나서 4분의 1이 있고요. 앞에 누굴 뽑아내실 거고 2를 뱉어내실 거고 곱하기 차수를 하나 내려주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함수값을 대입하시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떠요. 그래서 쌤이 바로 했었던 게 여기에다 바로 알파를 대입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파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알파 대입한 게 서로 곱해서 뭐가 나오자? 마이너스 1이 나오자 라는 관점으로 서로 뿔마 관계 찾으면 교점 다 뜨고 문제 시작하시면 된다고. 그럼 넓이 구하시면 어떤 루트 5라는 새끼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니? 밑에 p 플러스 q 루트 5라고 나와 있잖아. 맞니? 그럼 맞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됐습니까?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